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길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몸 찍으면 처벌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라든지 뭐 Y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촬영하지 마세요. 허벅지도 이제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이 법조문은 제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사건으로 보고 있는 법조문이어가지고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제 이 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때 원래는 보통 이거는 성적 수치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다가 이제는 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인터넷에 일반인 또는 뭐 레깅스라고 치면은 나오는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뭐 연관 검색으로 뭐 도끼 자국, 뭐 허벅지, 뭐 꿀벅지 이런 거 다 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진 찍은 사람들 다 처벌됩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이 판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항소심,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촬영된 신체 부위라든지 수치심 그런 그 촬영된 신체 부위가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대법원은 그 수치심의 의미를 굉장히 확장을 하고 분노라든지 다양한 피해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의 의미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라는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사건을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그 피고인이 한 3년 전일 겁니다. 그 버스에서 운동복 아래 레깅스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몰래 찍었어요. 한 8초 동안 찍었대요. 그 피고인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당연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뭐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1심도 그렇고 뭐 2심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심은 이제 유죄로 봤어요. 근데 2심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왜 무죄를 선고하냐면은 이때도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2심에 뭐 그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는 성적 수치심 유발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뭔가 흥분이 되냐 이건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저도 길거리 돌아다니는 레깅스 입은 여성들 보면 그냥 뭐 운동하시는 분인갑다 이러지 그걸 가지고 와 너무 좀 뭐 흥분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은 그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그 이제 피해자 사진 그 피해 사진도 첨부를 합니다. 이게 뭐가 무슨 뭐 그 뭐라 그러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딱 설시를 하거든요. 항소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레깅스는 정말 말 그대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도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 뭐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레깅스를 입고 공공장소에 나왔고 촬영물도 뭐 특정 부위, 뭐 엉덩이라든지 뭐 Y존, 뭐 두덩뼈 이런 데라든지 무슨 뭐 밑에서 위로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살짝 무슨 하반신, 엉덩이 등 하반신을 살짝 찍은 거기 때문에 뭐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뭐 무죄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그 경찰조사에 했던 말이 있어요.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왜 사나? 이런 생각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이제 성적 수치심의 표현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불쾌감, 단순 불쾌감이나 불안감으로 봤다라고 재판부는 봤어요. 근데 대법원은 완전 반대입니다. 내 의사에 관한 불법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라고 봤어요. 보면은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복이 몸에 밀착해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한다라고 봤고 그 항소심은 뭐 레깅스가 이미 일상복이 됐고 피해자도 레깅스를 입고 나온 점을 무죄 근거로 이제 봤습니다. 대법원은 완전 반대입니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편의를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그 본인의 뜻에 반해서 함부로 촬영을 당했다면 그 성적 수치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이 그 불법 촬영 그 카찰죄가 부호하는 성적 자유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겁니다.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야에 드러난 신체 부분은 일정 시간 동안만 관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찰자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촬영이 되면은 고정성과 확대 등 변형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인해서 인격권까지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정말 대법원의 판단은 정말 이제 박수를 많이 받았죠. 성적 수치심, 즉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한다라는 일단 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그런 이제 피해 감정, 다양한 피해 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의 의미도 보다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이제 좀 성적 수치심을 드러낼 부분을 촬영할 사람들 잘 없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영상을 촬영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뭐든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성범죄입니다. 카찰죄 이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고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해주는 시대 이제는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손에 있는 핸드폰, 이 영상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을 찍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찍는 거 그냥 하지 마세요.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젠간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